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 공사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시공 능력 평가를 누가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시공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소방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공 능력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의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때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신청 절차, 평가 방법, 그리고 공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처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소방기술자의 의무입니다. 소방기술자의 의무. 자,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과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빌려준 경우는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투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업이 아닌 다른 일을 겸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무시간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소방 기술 경력 등의 인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잘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소방청장은 자격 수첩 또는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뭐 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수첩 또는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무조건 다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격 수첩 또는 경력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자 다 전부 다 이걸 빌려주면 전부 다 취소 사유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는 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자격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기술자의 실무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기술자라고 한다면. 자, 그때 이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실무 교육기관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실무 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에 대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독. 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독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독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문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문. 여기는 청문은 어떤 경우에 청문을 실시를 하냐.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취소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때 그때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 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의 취소 처분,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할 때는 전부 다 청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청장은 소방공사업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청장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 위탁할 수가 있냐? 바로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여기 아래에 있는 업무 있죠? 다음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냐? 소방시설업자 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항들을 위탁할 수가 있는지 보실게요. 자,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그리고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방염 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 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는 업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어떠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업무를 바로 위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 경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이런 경우도 수수료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이것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있죠.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교육비 같은 걸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과중한 벌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이니까, 자, 보실게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이런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먼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 관련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한 자. 이런 경우도 같은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이제 계속 보시고요. 자, 내용이 좀 많죠. 자, 어디냐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먼저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그 다음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이런 경우 전부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태료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네요.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소방기술자라고 하면은 뭐 소방설비 기사도 있을 수 있고, 소방설비 산업기사, 뭐 소방기술사, 뭐 소방시설 관리 다 있을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완공검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네요. 3일 이내에 사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시공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자, 여기까지 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